네, 이어서 39번 한번 해석해 보시겠습니까? 시장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서 이제 와인 시장을 예를 들어가지고 저를 또 설레게 하는군요. 자, 그럼 이제 보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분석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뭐 하기 전이냐면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이네요. 자, 세상은 여러분 같은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그 대중들에게 스펙터클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abnormal이라는 말은 방금 마침 앞지문에서 봤네요. ab라는 말이 off나 그 다음에 away의 의미가 되는 거죠. 워낙 많이 쓰입니다. 혹시 이 단어 기억할 수 있을까? abduct라는 단어. 조금 어려웠던 단어들 나왔던 거 자꾸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그러면서 나중에 외워집니다. 나눠드리는 강의 끝까지 잘 챙겨만 보세요. DUC가 들어가면 데리고 가다라는 말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abduct가 떼어서 데리고 가버리는 얘가 유괴하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근데 요렇게 쓰는 것도 있었어요. 얘는 뭐였죠? 따로 떼어서 데리고 가는 건 얘는 유혹하다 정도입니다. 유괴하다라는 단어는 I라는 단어를 넣는 쉬운 단어도 있었는데 그건 네, 그렇죠. kidnap이라는 단어도 있었죠. 일단 얘가 주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AB는 붙어서 그래서 이런 말을 만드니까 대부분 다 뭐가 되냐면 부정어를 만들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밖으로 걸어 나온 일 사건입니다. BN이 오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종종 얘가 뭘 만들어내냐면 스펙터클, 볼만한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스펙트는 뭐 너무 쉬워서 올거리, 볼만한 것들이죠. 뭐 영화가 스펙타클라딘 운동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spectator 이거 기억할 수 있을까? 얘는 그럼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인데요. 예, 방관자, 구경꾼이라는 이런 단어가 되죠. 앞쪽으로 붙는 건 아시죠? inspect나 prospect나 inspect는 뭐예요? 조사하다, prospect는 전망, 내다보다라는 말이 되고 respect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존중하다도 있지만 명사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면서 마지막까지 80번까지 외워봅시다. respect라고 할 때 re는 다시라는 말도 있지만 뭐도 있었죠? 뒤로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서 뒤에서 이렇게 보이는 면을 respec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놈이 형용사가 될 때 존경하다가 형용사가 되면 respectable이라고 하면 존경할 수 있는 훌륭한, 그 다음 respectful이라고 하면 예의 바른 공손한이란 말이 되는데 이 명사가 형용사가 되면 respective가 되어서 뭐가 되죠? 예, 각각의 면면의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자주 나옵니다. 이거 그리고 학교 내신 시험 정도에서는 단어로도 많이 물어보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뭐하고도 비슷해져 버리냐면 aspect하고도 비슷하죠.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되면 그 다음에 SPC가 들어가서 이번에 T로 변하는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한 걸 쓰지? 스펙트가 되지 않고 뭐가 되는 것들도 많이 있냐면 SPC라는 형태로 변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 species라는 종이라는 것도 보이는 모습이 다른 것들을 분류했던 데서 나온 단어가 종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speciesman이라고 쓰면 그래서 표본 하나씩만 합시다. 표본, 견본 이런 단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these occurrences는요, 이런 발생은, 아니, 이제 진짜로 잘하는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그래, 나머지 이제 마무리만 제가 계속 어려운 단어 더 붙여드리고 예전에 했던 거 다시 볼 기회가 쉽지 않으니까 제가 자꾸 말해서 물어서 기억을 되살려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꽤 많은 단어를 이제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뒤로 가서 이제 나오는 다이어 이런 것들 싸그리 다 한번 정리할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너스 트랙으로 중요 다이어나 이런 것들 시험에서 봐야 될 것들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 천사 같은 착한. 자, these occurrences. 자, 이런 안 하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자, 이런 occurrences들은요, may seem 뭐처럼 보이냐면 fascinating 아주 멋져 보이는데 처음에는 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quantify 하는 게 중요하죠. Their true impact를 걔네들의 진짜 영향력입니다.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quantify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보다는 get caught up이니까 잡히는 거네요. 초기의 흥분에, 초반의 흥분에 잡히는 것보다는 얘네들의 진짜 임팩트를 quantify라고 하면 뭐예요? quantity가 뭐죠? 양. 이거의 상대 개념으로 뭐 많이 씁니까? quality 많이 쓰죠. quality는 명사로 질도 알아두는데 형용사로 질이 좋은, 질 좋은, 우수한이라는 이 뜻도 하나 같이 알아둘까요? 자, 여기다가 그 FI를 붙였어요. 그래서 quantify라고 하면 우리말로 수량화하다, 정량화하다라는 말입니다. FI가 동사 만드는 건 아시죠? 학문 용어로 하면 정량화하다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긴 합니다. 여러분, 정량화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얼마나 행복해? 엄청나게 행복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고 수치로 이걸 정량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숫자로 매기는 평가를 그래서 정량평가라고 그러는 거고, 여러분 생기부 같은 데 이렇게 막 써서 얘는 머리는 나쁜데 노력도 안 해요 이런 거 써놓으면 그런 걸 보고 정성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성하고 정량이 그렇게 상대 예를 사용하는 게 정성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quantify가 수량하는 거니까 quality라고 하면 뭐가 되죠? 그러면 예, 정성화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말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빈티지 와인은요 좋죠. 빈티지 와인 단어는 빈티지 와인 좋아요. 빈티지 와인 단어는 thrive라는 단어는 번영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빈티지 와인 산업이 굉장히 번영을 하죠. 그 다음에 뭐에 기반해서, 여기 on이 있으니까 여기에 기반해서 번영하는 겁니다. 뭐에 기반해서 번영하냐면 풍부한 잉여네요. 남는 풍부함인데 rare wines의 이 희귀 와인의, 드문 와인의 풍부한 잉여에 기반해서 번영을 해갑니다. 근데 얘네들은요, 이 귀한 와인들 만들어지고 가끔씩은 offshore, remote region에서, remote 기억나죠? 뒤로 멀리 떨어진이라는 얘기입니다. 외딴 지역에서 offshore이라는 이제 단어 설명을 해보죠. 빈티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옛것, 그쵸? 그렇게 의미가 많이 변했죠. 바인이 뭐예요? 바인이 네, 맞아요. 포도나무예요. 이게 나중에 프랑스 쪽으로 가면서 바인이 와인이 되는 거예요. V가 W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빈티지는 와인의 나이예요. 뒤에 age가 붙었잖아요. 와인의 나이를 빈티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와인이 좋대잖아요. 특히 몇 년도 품종의 포도로 만든 와인이 좋아서 그 빈티지라는 말이 오래되었는데 질이 좋은 것, 오래되었는데 귀한 것, 이런 걸 나타내는 말로 의미가 조금 변하게 된 거죠. 예전에 보드카 가르쳐주면서 원래 V가 W로 변한다고 가르쳐줬는데 러시아에 또 술 얘기 나오니까 또 흥분하기 시작해가지고 보드카라고 할 때 얘가 워터리라고 그랬죠. 물입니다, 물. 얘가 영어로 서쪽으로 들어와서 W로 변하는 거고, 카가 축소형 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작은 물방울, 즉 이슬을 나타내는 단어가 보드카예요. 그다음에 네? 뭐라고요? 참이슬. 예. 그걸 한자어로 진로라고 하죠. 그다음에
ample이라는 말이 참 진짜의 이슬로자잖아요. 아니야, 여러분들이 술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안 되죠. 예, 그 일명 그래서 그 네이밍 그렇게 상표나 뭐 이런 작업하는 것들을 CI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천재적입니다. 원래 진로라는 우리나라 술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던 엄청난 회사였는데 근데 그 두산이라는 회사에서 작은 소주 회사를 하나 사거든요. 강원도에 있던 경월이라는 쥐방울 많은 회사를 하나 샀는데 근데 걔네는 전국에서 소주가 제일 안 팔리던 소주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88 올림픽과 관련된 마케팅이랑 포스트 작업 이런 걸 했던 분이 걔네들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처음처럼이에요. 예, 그러면서 갑자기 업계 1위로 진로를 제끼고 올라와 버립니다. 야, 그래갖고 이제 진로가 몇 년을 당하다가 반격에 나서죠. 그래서 그 똑같은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다시 진로의 이름을 참이슬로 지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역전합니다. 야, 그러니까 뛰어난 한 개인의 역량이 그 사람이 지은 이름 많아요. 이부자리라는 이불 상표도 그 사람이 이름 지은 거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이 지어놓은 이름 진짜 많아요. 아, 저거 엔젤리너스가 그 사람 작품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surplus는 기억나십니까? SUR이 뭐였죠? SUR이 남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냥 되는 대로 부르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세요. 생각하면서. 사람 머리가 이렇게 호두깨고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보름도 지났는데. 썰하고 super이라는 말은 어디를 나타내죠? 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surplus가 뭐가 돼요? 잉여가 되는 거예요. 기준선 위로 남아있는 걸 surplus라고 그래서 얘가 잉여입니다. super이라는 말이 썰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super도 위쪽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맨이 뭐예요? 이게 슈퍼마켓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원래 슈퍼라는 단어는 슈퍼마켓인데 그걸 줄여서 한국 사람들이 슈퍼라고 부른 거죠. 미국 사람들이 그걸 줄여서 슈퍼라고 하진 않아요. 원래 슈퍼마켓은 코스트코 같은 걸 슈퍼마켓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 19세기 말에 처음 생겨서 직원들을 없애버리고 소위 서브를 해야 되는 직원들을 다 없애버리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가게 하고 대량으로 팔아서 가격을 싸게 파는. 근데 요새는 그 길을 슈퍼마켓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요새는 그걸 디스카운트 스토어라고 그럽니다. 이게 맞는 영어예요.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마트라고 합니다. 마트는 영어 단어로 뭔가요? 장터예요. 근데 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말이 디스카운트 스토어가 되어버렸냐면 그 처음 한국에 까르푸라는 프랑스의 디스카운트 스토어랑 이렇게 처음 막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누가 처음 시도를 했냐면 신세계가 처음 시도를 했어요. 근데 신세계가 처음 이 할인점을 만들 때 그 할인점 이름이 이마트였어요. 이렇게 지었던 건데 사람들이 이마트 가자, 이마트 가자다, 마트 가자 하면서 이 마트가 우리나라에서는 디스카운트 스토어로 뜻이 변하게 된 겁니다. 역사를 보면 그러하죠. 저것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려나 봅니다. 이제 드디어 그 일명 마트 숫자가 드디어 줄었더만요. 예전에 저 살던 집 앞에 그래서 집 앞에 미니 슈퍼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간판 보고 야 이건 언어의 천재인가. 미니와 슈퍼는 정말 안 어울리는 말인데 미니 슈퍼라니 정말 우리만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말이었죠. 그래서 얘가 슈퍼맨이 우리말로 하면 초인간입니다. 초능력 인간. 이 아저씨 나이 많아요. 슈퍼맨 100살 넘었어요. 1910년대에 아니요 배우 말고요. 심청전 오래됐어요 라고 하는데 살아있어요 막 이러면 야 힘내라 대전.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게 1910년대에 나오는데 미국 애들이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에 봉착하는 겁니다. 역사가 짧은 나라잖아요. 역사가 250년밖에 안 돼서 그래서 얘네들은 별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의 소재 이런 것들이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현대의 삶도 한국처럼 다이나믹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뭐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위세를 떨칠 수 있는 것 같은 소설이라는 게 결국 이야기를 창작해내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죠. 이 아저씨 100살이 넘었어도 날아다니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의상도 이상하잖아요. 내가 본 사람 중에 빤스를 옷 밖에 입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옷을 입고 돌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이 글 다음에 만들어내는 게 그래서 박쥐인간 뭐 이런 거 만들고
그거 다 100년씩 됐어요. 이야기거리 뒤지게 없는 거죠. 박쥐 인간 몰라요? 배트맨. 네? 걔네들도 비슷해요. 연령대들이. 다 살아있기 힘드신 분들인데 아직도 살아가지고 고군분투 중이죠. 자, 그 다음에 원래 처음 이야기가 그때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offshore 할 때 off도 떨어져 나가는 건데 shore라는 단어는 뭐예요? shore가 해안 연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안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니까 멀리 나간 곳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 바닷가에서 좀 많이 나가 있는 지역을 offshore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 뜻으로 써요. 지금도 그 뜻으로 쓰고 그거 말고도 얘가 이제 그러면 뭐가 되냐면 해외에서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는 겁니다. 먼 지역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 있는 해외에서 생산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바인만 쓰고 저기를 안 가르쳐 줬구나. 바인 야드가 뭐겠어요? 네, 포도밭입니다. 그래서 포도농구를 아마 비노라고 부를 거예요. 그 동네 말로 쓰면.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또 저쪽도 신기한 언어를 또 하시는 분들이 또 한 분 계셔가지고. 네, 그게 그대로 요 모양이 다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틀린데 짚어낼까봐 말을 함부로 못하겠어요. 자, however, 하지만요, the value of these wines, 이 와인의 가치는 늘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죠. 딱 직접적으로 곧바로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이어들은 hesitate, 망설이게 되죠. 그 다음에 투자하는 걸 망설이는데 without 뭐 없이는 적절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시장을 interpret, 기억나시죠? 얘는요, 뭐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어떻게 시장을 해석하다라는 얘기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영어 문장을 해석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단어 쓰죠? 영어를 한국말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translate이라고 씁니다. 자, 이때 trance도 결국 바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 어학에서 interpret이라고 하면 보통 뭘 얘기하는 거냐면 통역하는 걸 얘기합니다. 문학 작품을 인터프리트 한다, 예술 작품을 인터프리트 한다라고 하면 그걸 통역한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 그건 이제 해석하다라고 하는 게 맞을 거고요. 이게 우리가 영어를 한국말로 옮기고 이러는 해석하고 작문하는 걸 translate이라고 그래요. hesitate이라는 말은 조금 단어가 모양이 변화를 하는 건데 얘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들러붙다라는, 조금 어렵지만 이미 들러붙다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를 3개를 다 배웠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얘가 변하는 거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here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들러붙다, 부착하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 배웠던 게 이걸 배웠던 거죠. AD는 이제 아실 거고, 그래서 이쪽으로 갖다 붙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얘가 붙이다, 부착하다가 됩니다. 이런 건 뭐라고 그러죠? 스티커잖아요. 붙이는 종이. 그래서 스틱이 붙이다라는 말이죠. 똑같이 씁니다. 이렇게 쓰면 붙이다라는 말입니다. 들러붙어서 안 떨어지니까 집착하다 이런 말로도 사용을 해요. attach 같은 경우도 많이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앞에서 그러면 here 하면서 뭐 배웠었냐면 in here run 배웠었거든요. 그러면 안에 붙어 있는 거다, 그죠? 안으로 붙어 있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내재된 본질적인.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봤던 단어를 뭘 봤었냐면 coherent이라는 단어를 봤었어요. coherent은 뭐, 왜 쓰요? R은 또 왜 쓰냐? 오늘 왜 이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동화돼 가고 있어요. coherent이라고 쓰면 뭐가 되죠? 다 같이 붙어 있는, 이건 했습니다. 했었어요. 다 같이 함께 붙어 있는 거여서 얘는 서로 일관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모르는 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원래는 cohere까지 쓰려고 그랬는데 씁시다. 얘는 원래 어떤 말로 쓰는 거냐면 같이 붙어서 일하다라는, 협업하다라는 말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일관되니 이게 형용사인 거 보면 동사로 뭐도 있겠다? 일관되다라는 뜻도 갖고 있겠죠? 일관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속 조금씩 더 붙여서 제가 여기다가 다 써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뭐 설명했는지를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하는 거 39분 맞죠? 하나도 안 빼고 전부 다 씁니다. 그래서 그 챙겨놓고 있는 거여서 저 강의 진짜 대충대충 하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뭐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거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입안이 계획된 대로 안 되는 건 속도가 좀 느리게 가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처음 애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한 10개 정도 적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10개를 진도를 맞추겠다고 달리면 조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알아서 나중에 더 촬영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면 되는 거죠. 첫날 나중에 앞쪽 거 보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나중에 들어보세요. 60번 지나고 나면 혼자 할 거고, 그리고 그때는 말로만 하고 다 여러분이 대답하면서 그 강의를 보면 된다라고 제가 첫날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 현재까지 잘 왔어요. 마구잡이를 저 책마다 이거 아니어도 이거 지금 오늘 앞반에서 3학년 수업한 건데요. 책마다 뭐 다 쓰나요? 그래서 한 번씩 오해도 삽니다. 저 새끼 단어 몰라서 써놓나 보다.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특히 1년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그 계획에 맞게 딱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름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요, 산업은요, 뭘 요구하냐면 상당한 분석을 요구하죠. 이것도 우리 첫 번째 주에 배웠던 거예요. ANA에다가 뒤에 풀다라는 말 붙여서 그래서 분석하다라는 말이 된다고.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얘는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기억을 안 하네요. 그리고 말은 참 잘 듣네요. 그리고 더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거죠. 뭐에 대한? 공급과 수요에 관한, 왜 수요 공급 곡선 DS 곡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Demand Supply. 그거 쉽잖아요, 이거. 이거만 쓰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 surplus 아까 봤고요. available도 우리 앞에서 봤었습니다. 이용 가능한 물건에. 근데 available이 만약에 사람에게 쓰면 그 사람이 사람을 쓸 수 있는 이란 말, 참석 가능한이라는 말로도 쓰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용 가능한 물건들의 이유가 있어도 그 마켓이 fluctuate를 합니다라고 했어요. 뜬금없이 말이 잘못 나왔어요. 어떤 소리나 느낌을 가지는 단어들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루하고 둔한 거지. 똑똑하면 스마트하지. 똑똑한 데다가 둘 이런 단어 안 붙이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럭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람의 권위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fluctuate는 우리말로 마구 등락을 나타내는 거, 우리말로 널뛰다라는 말로 해석하면 딱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너를 뛰죠. 이런 느낌의 말입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fluctuate는요. 널뛰는 거 몰라요? 널판지? 미치겠다. 뇌가 널판지인가 보다. 자, 널뛰기 몰라요? 널뛰기? 네. 널뛰기를 슈 뛰어요? 네, 새롭다. 한복 입고 하는 거 그냥 추림 입고 하세요. 자, 그래서 it's essential 꼭 필요한 건 impulsive decision을 피하는 건데, impulsive라는 말은요, 충동적인입니다. impulsive decision을 피하는 거예요. 뭐에 기반하냐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기반해서 충동적인 이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비판적으로 사고해야겠죠. 언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복잡한 시장을 해석할 때는 말입니다. 자, 그게 와인이 되었건 다른 영역의 커머스가 되었건, 커머스는요, 상업이죠. 그래서 왜 전자상거래를 e-commerce라고 하잖아요. 그때 커머스가 이 단어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에다가 중요한 단어를 최대한 많이 넣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다시 들어가고 이러는 거니까 꼭 챙겨서 보세요. 모든 단어를 다 밀어 넣을 수는 없었지만 장문의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 나름은 신경 써서 마지막 문장 보시면 좀 공부하기 좋게끔 만들어 뒀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39번까지 같이 해봤습니다.